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다시 한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폭락 후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커졌지만요. 반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한 때는 2,5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사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의미한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건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를 많이 당황스럽게 했었던 비상계엄 사태발 이제 하락도 거의 다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개인들의 패닉 셀링이 그래도 멈췄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에서 볼 수 있듯 아직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 줘서 다행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감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합니다. 파이널샷. 네, 오늘도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 꽤나 많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2,5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고점이 2,600선인 걸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안정적인 박스권 안에서의 상단은 2,600선 아직도 100포인트 이상 더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보면 될까요? 오늘은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발행된 통신업종을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배당 업종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주는 배당주의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장주의 매력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신주 상승에 대비하자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통신주에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번 해 GDP 성장률은 2%대를 기록을 했고요. 내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추정한 내년의 GDP 경제 성장률은 1%대입니다. 1.7% 그리고 신평사 쪽에서는 1.9%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즉슨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성장이 덜할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업 쪽의 실적으로 가져와 보자면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성장도 2024년만큼은 안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계적인 해석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다라기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지금보다 이익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제 속에서 그래도 성장할 만한 업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리고 확실한 업종에 투자하는 심리가 강해지는 형국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AI 쪽의 성장이 가팔라지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비슷합니다. 강남 부동산 아주 안정적인 자산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실한 업종에 투자하는 형국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에서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투자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업종,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배당 쪽 그리고 통신 업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원할까요? 당연히 2025년 이익 성장이 가능한 섹터를 원할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적 성장이 있는 섹터를 원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실적 발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에 4번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적, 1년간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마다 내가 만약에 투자한 업종이라든지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매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익 성장이 안정적이거나 강한 업종을 투자자들은 찾을 것이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섹터를 투자자들이 원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토리가 있다라는 의미는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관련된 업종은 테마를 안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통신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주주 이익 환원 규모 증가하는 종목 그리고 PBR이 낮고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섹터를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되는 섹터가 바로 통신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 좋은 대안이 될 통신 서비스와 장비는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모멘텀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모멘텀은요. 트럼프 행정부 2기입니다. 통신업종인데 왜 트럼프까지 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 흐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에 출범이 됩니다. 관세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더불어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더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1기 때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는다면은 한국 정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산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AI 쪽, IoT 쪽, 블록체인 육성의 촉진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또 불거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주파수 경매, 새로운 5G 요금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통신 업종의 상승에 대비하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좀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구글이 100년에 걸쳐 풀 수 있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된 섹터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블록체인 쪽에 해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암호화폐 쪽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신 서비스와 장비 업체는 지금부터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쪽의 에릭슨 그리고 한국의 SKT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여기에 더불어서 코위버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악재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악재는 아닌데요. 2025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현재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기 대선 이슈가 나온다면 분명히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슈가 나온다면 통신 3사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요금 인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도 관련된 정책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OECD 국가 간의 통신 요금을 비교해도 한국의 통신비는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신 3사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3사 생각을 하실 테죠. LGU+, KT, SKT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증권 측에서는 LGU+가 최선호주고 그 다음에는 KT, 그 다음에는 SKT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LGU+가 원래 3사 가운데서는 가장 경쟁력이 좀 없다라는 평가도 나왔지만요.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U+ 괜찮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내년에 실적 성장이 KT나 SKT보다 더 가파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저 PBR, 저퍼 관련주이고 또 기대 배당 수익률도 꽤나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밸류업 기대감
장점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문제입니다. 외국인 한도 소진의 수급상의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보유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는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고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본 듯하고요. SKT 같은 경우는 사실 3사 중에서는 대장인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주 이익 환원이 약간 적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를 비교해 봤을 때는 LG U+가 제일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KT의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KT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SKT, 그다음에는 LG U+인데 이 3사만 비교해 봐도 저점의 매력이 있는 기업은 바로 LG U+입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3사 가운데서는 LG U+를 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통신 장비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노 와이어리스, 솔리드 그리고 RF, HRC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 주도주는 없습니다.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반도체주 반발 매수세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업종이라든지 모멘텀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신주 상승에 대비하자라는 하나증권의 오늘 코멘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주목해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어떤 종목별 헤드라인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종목별 시그널들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시사에 엔터주의 주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1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베이징에서 중국 공작 경제회의를 열었는데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을 내세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역시나 내수 회복을 꼽은 건데요. 이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엔터 업종세 상승세에 포착되고 있고요. CJ E&M과 하이브, YG, SM, JYP 엔터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남북 경협주 급등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2일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잘 안다면서 잘 지내고 있고 난 그가 아마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난 그가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이렇게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단 입주 기업 위주로 좀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전날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함께 발표하면서 눈에 띄는 급등세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나란히 오름세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또 신작에 대한 게임 흥행이 투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내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분석에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와 잦은 마찰을 빚어온 카카오그룹은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다른 그룹보다 유독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현금 그리고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하면서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날 보통주 한 주당 750원의 현금과 0.05주의 주식의 동시 배당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금 배당금 총액이 1,537억 원이고요. 배당 금액 총수가 약 1,025만 주입니다. 이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배당 금액이 나왔고요. 현금 주식 배당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국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이슈 전해들었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좀 셀트리온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현금과 주식을 동시에 배당한다고 일단 밝혔고요. 금일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일단 보통주 한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과 그리고 0.05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을 했는데요. 현금 배당금만 1,537억 원에 달하고요. 배당 주식 총수는 약 1,025만 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현금 주식 동시배당은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환원의 일환으로 주주 신뢰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고성장 전망에 따른 미래 가치를 함께 창출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올해 들어 5번이나 일단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또한 25년 최대 5개의 신규 시뮬러 품목을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지난 분기에는 합병과 직판을 통해서 확보한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유럽 쪽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미국 대비 침투가 용이한 유럽 시장에서의 동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사에게 사실 중요한 건 여전히 진펜트라에 있는데요. 올해는 PBM 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처방에 매우 유리한 미국의 환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동사가 오랫동안 시뮬러 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쌓은 노하우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미국 시장에 얼만큼 안착할 수 있는지가 일단은 내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련 이슈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후장에서 이 밖에도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대웅제약이라는 회사를 좀 준비해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우리에게 우르사로 잘 알려져 있는 전통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에서 동사에게 좀 주목하고 있는 약제는 22년 7월부터 판매를 개시한 피캡 계열의 미란성 식도염 치료제인 팩스콜루라는 약제입니다. 그 팩스콜루는 보험 수가가 한정당 939원으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고요. PPI 계열의 치료제보다 복용의 편의성 그리고 최대 효능 발현 시간을 획기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 3월 2.2%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이 21년 6월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24년 10월 기준 21.7%를 기록할 만큼 이제 급속한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소화기 질환 치료제 시장이 대부분이 그 PPI 계열의 약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략 시장 점유율 한 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쟁사인 HK 이노엔의 KCAP 같은 경우 동사와 함께 그 팩스콜로와 함께 피캡 시장의 파이를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25년에는 10mg 저용량 제품을 국내에 런칭해서 더 많은 처방을 좀 노리고 있는데 유효 성분이 적은 만큼 효능은 약하지만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어서 외형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 전문의약품과 기본적으로 동시에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가격은 인하되지만 큐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문제로 노이즈가 계속 있었던 동사의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는 3자 합의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준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3분기 미국 미용 톡신 시장 점유율 13%를 달성하면서 굳건한 2등의 지위를 일단 확보를 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이래 최초로 우르사만 가지고 있었던 단일 품목으로서 가장 큰 매출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론적으로 고마진 품목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매출 성장을 동반한 수익성 개선, 동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텍스쿨로와 나보타 그리고 엠블로의 지속 성장으로 25년에도 동사는 외형 성장을 동반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매수가 현재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 라인은 10만 3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대웅제약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크래프톤을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래프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실적 탄탄하고 최근 들어서 좀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담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이번 주 들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나아이, 오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낙폭이 과대됐던 HLB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펄어비스, 네 번째로는 JYP 엔터, 세 번째로는 성광밴드, 두 번째로는 펩트론, 첫 번째로는 엔캠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뚜렷한 어떠한 업종을 매수하고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종목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대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들과는 반대로 삼성전자 오늘 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통틀어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한국 시장 안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로는 삼성생명,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HD한국조선해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삼성생명, 신한지주와 같은 보험사, 금융사들을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다르게 엔터주를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JYP 엔터, 두 번째로는 SM, 오늘 시장에서 2위로 현재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또 5위권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현재 구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펄어비스, 4위권에는 TCK, 3위권에는 노머스, 그리고 셀로맥스 사이언스도 2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1위권에는 동진세미캠 현재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만루 홈런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속에서 만루 홈런 같이 시원한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시장 그래도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도 코스피 쪽에서 크게 들어오고 있네요. 시장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은 그냥 보시는 대로 안정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너무나도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어려운 구간을 많이 보냈고 이제 글로벌 증시들 다들 조금씩 올라오고 미증시 아니더라도 다들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너무나도 좀 억울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또 마지막엔 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있던 불확실성 다 해소되는데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오히려 그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투매가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고요. 사실 안 나오고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메이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거래일 연속으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죠. 여러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오는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부분. 계속 학습 효과에 의해서 아직도 공포감 갖고 올라왔을 때 팔고 떠나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내년까지 해서 뭐 좀 길게 보면 내후년까지 해서도 좋을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년까지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그냥 출발 단계인 거예요. 아직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밀렸던 거, 억울했던 거를 조금 해소하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이제 초에 있는 봄에 이 양해까지 연결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계속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 대한 이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대응책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가면 되고 제가 기존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이 중국을 상대로 제재는 하는데 첫 번째로 했던 첫 번째 임기 때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은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 중국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이슈가 있어도 덜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 이미 알고 맞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펼치거나 하면은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뭐 계속 수급 동향에서 나오듯이 뭐 게임주도 그렇고 뭐 엔터주도 그렇고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 2.0 세대 그리고 한알령이 해제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엔터 콘텐츠 관련된 쪽에 훈풍이 불어온다라는 게 흐름이다. 그리고 이게 또 내년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고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때가 기존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제가 인맥 테마주는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 관련된 쪽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련된 쪽은 어느 당이 되거나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우위인 당이 있겠지만 어느 당이 되더라도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대안책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저출산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뭐 주택 관련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좀 휴식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쯤에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맥은 여전히 저는 이제 썩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입장이고 정책 관련돼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응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오히려 심플하다. 상승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혹은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말로 없는 시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바닥권에 있는 섹터 제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좋은 종목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잘 주시하고 깨어 있으면 또 좋은 섹터와 종목들 발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타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2차 전지 대장주 LG 네. 에너지 솔루션 들고 오셨습니다. 네. 왜 안타일까요? 너무 무겁죠. 너무 무거워서 그렇고요. 뭐 리스크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뭐 얼티엄 셀즈, GM과의 합작법이 워낙 뭐 크게 잘 돼 있고 뭐 스텔란티스라던가 혼다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과의 합작법인 그리고 뭐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뭐 9개 중에 6개 정도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뭐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중국까지 합치면 뭐 3위이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1위의
이제 배터리 업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노스볼트가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그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자 독식 세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과거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치킨 게임 승리해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3위인 엘피다가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그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론까지 3강 구도가 된 것처럼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쪽도 서서히 이런 뭐 과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든든한 기업과 여러분들도 이제 완성차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래하고 싶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뭐 꾸준히 관찰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리스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모회사 비중이 너무 커요. LG화학이 이제 81%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대형주들을 끌어올리는 거는 연기금이나 뭐 이런 뭐 기관이나 이런 쪽보다는 외국인이 같이 싹 끌어올려서 큰 자금으로 올리는 게 가장 뭐 좋은 편안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좀 무겁습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안타 종목 정도는 됩니다. 대신 이제 뭐 전기차 시대는 2030년, 40년까지 봐서 뭐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10몇 년 이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그렇게 10년, 20년 기다리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타 종목, 좀 무겁기 때문에 안타 종목 정도로 보고, 대신 안정적으로 이제 전기차 캐즘 시대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좀 집중해 주실 모양이네요. 두 번째 2루타 종목 대주전자재료 꼽아 오셨네요. 이 종목도 이제 트럼프 이제 남자 테슬라 네. 쪽으로 또 함께 엮이면서 최근에 네. 좀 시세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세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미비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모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스타일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 마지막에 불안한 심리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오른 거 나는 좀 매매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좋은 것 같아요. 뭐 테슬라가 뭐 2019년 배터리데이에서도 벌써 5년이나 됐네요. 그때도 이제 주행 거리가 아직 너무 짧아서 앞으로는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활용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문제 같은 건 있었죠. 뭐 실리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다시피 열을 받으면은 이제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랑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화재가 나오고 해서 분리막 관련주들도 안 좋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 관련주에 찬물을 끼얹은 적도 있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비중국권에서는 이런 뭐 캐파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뭐 강력한 기업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차종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이 전기차 캐즘을 이제 살짝 해소해 가는 과정, 뭐 내년에 다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마 2026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슬슬 모아가는 단계가 된다. 바닥권부터 매집을 해야 여러분들이 최소 2~3배, 그리고 크게는 뭐 10배까지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테슬라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최근에 워낙 주가가 좋은데 안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매를 보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실 제가 좀 뽑아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대주전자재료, 저는 뭐 과거부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올해도 뭐 수출의 탑에서 뭐 7천만 불 이제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뭐 2루타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루타 종목 대주전자재료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LK 삼양 꼽아 오셨습니다. 이제 카메라 이제 렌즈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 좀 멀리 갈 수 있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한번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3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삼양옵틱스 시절부터 해서 카메라 렌즈,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이제 유명한 기업이었죠.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인데 범 LG가로 피인수됐다.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날이니까 전기차 쪽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살짝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전기차 화재 감지 시스템을 이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감시 이런 센서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가 가만히 있는데 갑작스럽게 화재 나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옆에 차들도 많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파이낸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LK 삼양의 이제 화재 감지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열감지 시스템을 이제 다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욱더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더 퍼져나가고 전기차가 판매되면 될수록 이런 시스템을 모두가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런 뭐 상황이 나올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선두주장에 있는 이런 LK 삼양이 전기차 화재 감지 쪽으로, 제가 조금 전에 뭐 대주전자 재료 때도 화재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지하는 측면에서 뭐 LK 삼양 같은 경우가 이제 감시 시스템으로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제가 한 가지 섹터보다는 뭐 두 가지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간혹가다 이제 역으로 양쪽에서 피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LK 삼양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페이스X에도 광학 렌즈 모듈을 이제 공급하면서 뭐 새로운 시장도 진출을 하고 기업에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주항공 쪽으로도 진출하고 기존 사업 잘하고 있고 그리고 범LG가의 피인수되고 뭐 이런 뭐 주주환원 정책도 나온다고 하고 네. 좋은 이슈는 다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정말로 이 기업에 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우주항공 쪽하고 저는 이제 이런 전기차 화재 감지 시스템 쪽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뭐 전기차 화재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LK 삼양은 뭐 같이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폭주 현상 이제 올해 좀 크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방지해줄 수 있는 LK 삼양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홈런 종목을 볼 텐데 2차 전지 안에서 좀 이렇게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꼽아주신 것 같아요. 네. LNF예요. 네. 네. 모두가 뭐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종목 모를 수가 없고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뭐 NCM으로 따지면은 이제 LNF가 있고 NCA의 에코프로 BM이 있죠. 양대 산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LNF 같은 경우는 뭐 LG에너지 솔루션과 깐부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GM에도 들어가고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테슬라하고는 사실 따로 테슬라 자체 배터리에도 양극재를 따로 공급을 할 정도죠. 그래서 뭐 워낙 뭐 좋은 이슈들이 많은 기업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는데 그에 대한 수혜도 하나도 못 받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2차 전지율이 좋았고 올해는 사실 쉬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또 전기차 캐즘도 있고 이제 뭐 청소년 이 사춘기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즘을 이제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면은 올해가 쉬어가는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올해 연말 되고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LFP 뭐 리튬 인산철 쪽으로 이제 일부는 안정성 때문에 좀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코발트 쪽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줄이고 이제 뭐 니켈 쪽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이니켈 쪽으로 해서 94% 이상 되면은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마의 95%라고 불리는 이 95%의 장벽을
처음으로 넘어서 양산에 이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변 뭐 현대차나 이런 데는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존 배터리사들이나 이제 글로벌 공급사들 뭐 이런 부분에서 다들 관심 가지고 이제 더욱더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뛰어난 기술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뭐 관찰하고 이 기업을 바닥권인 지금 전혀 올라온 게 없는, 사실 기존에도 뭐 노스볼트 때 이제 파산 보호 신청할 때도 뭐 수혜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는 뭐 수혜 받을 수도 있지만 뭐 LF 같은 경우 노스볼트의 공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20조 원 규모의 뭐 장기 공급까지도 했었죠. 근데 파산 보호 신청하고 하면서 이제 내년 뭐 상반기에는 이제 정상화 찾는다고 하니까 뭐 이런 계약이 깨지거나 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미래를 뭐 약속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상반기에도 뭐 최소 20조 단위는 뭐 그냥 나오는 거고 30조 이상도 수주됐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미래의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 코스피 상장하고도 이제 바닥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뭐 처참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예 움직임이 없고 수급 동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을 조금 붙이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살짝 밀려 있는 구간, 오히려 이렇게 내려와 줄 때 음봉 구간에서 싸게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10만 5천 원 이하 구간이면은 지금 10만 4천 원인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부터 계속 모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기존에 한번 못 넘어갔던 구간이죠.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드리면은 12만 5천 원 구간입니다. 기존에도 여기 딱 닿자마자 윗꼬리 달고 밀렸죠. 이 구간을 1차 목표치로 삼으시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15만 원 구간, 이 구간은 이제 2차 목표치, 15만 원 위에는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 구간은 2차 목표치로 삼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올해 억울했던 부분 잘 이겨내고, 내년에는 이 기업과 함께 여러분들 뭐 계좌 꾸준하게 성장시키면서 하반기에 좀 섭섭했던 부분들 이제 다시 한번 웃음꽃이 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LNF 맞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 성장 기대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1차 목표가 12만 5천 원으로 잡아봤고요. 올해 좀 힘들었던 2차 전지 내년에는 상승 기세로 전환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SPC 관련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SPC 허영인 회장이 어제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확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했던 이 밀다원 주식을 적정 가액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허 회장 등이 공모해서 고의로 이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도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으로 오해가 없다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은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된 것이고, 허영인 회장은 현재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그 노조 탈퇴를 좀 강요한 혐의로 또 그 형사 재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혹은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고 허영인 회장에게 그런 혐의로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허 회장은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최근에 보석으로 석방돼서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경영 쪽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완전히 뭐 그 네. 리스크를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번에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옴으로써 SPC그룹은 일단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조금 사업 확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가맹 사업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좀 속도를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경우도 청주 공장 생산 라인 확장을 포함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기도 한데 다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 회장의 그 노조 탈퇴 강요 혐의 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그 노사관계 개선 또 안정적인 경영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풀어나갈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이슈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해외 시장 개척을 조금 진두지휘하고 있고 차남인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국내 신사업을 조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장남과 차남 모두 각자의 경영 능력을 좀 검증받고 있고 또 입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재 내수 시장이 좀 침체된 상황에서 식품업계의 해외 사업 진출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C그룹 역시 그 오너 3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어쨌든 뭐 배임 혐의와 관련한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경영을 해 나가는지 잘 보시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은
보강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에 이제 금감원의 이 350억 원 규모 부당대출 적발을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에 100억 원대 추가 불법 대출 의혹을 포착해서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히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손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2차례나 이제 청구를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2번 다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일단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요. 또 손 전 회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첫 영장 기각된 이후에 검찰이 한 달여에 걸쳐서 열심히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역시 바뀌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번 달로 원래 예정이 됐었던 우리은행 검사 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현재의 그런 경제 상황 또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결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 또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했고 2주간 연장을 이제 한 끝에 최근에 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그 임종용 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부당 대출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에 미달했다는 사실도 이번 검사에서 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지금 금융시장 상황도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의 향후 신사업 추진 시 리스크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금융그룹은 최근에 부당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임원들을 대거 교체하기도 하고 사업 조직을 통폐합하기도 하는 그런 좀 쇄신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금융그룹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을 신뢰받는 우리은행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TFT도 가동하면서 디지털 IT 인력을 확보하고 또 성과 관리 체계를 변경하고 퇴직 직원 경력을 활용하고 여성 인력을 확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적 인사 전략을 좀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또 지주회사 차원에서도 임원의 상당 부분, 일부분을 교체를 하고 또 70년대생 젊은 임원들을 발탁하는 그런 변화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좀 현재 그 영업 환경이 좀 급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또 각오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금융그룹 쪽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F 쪽 짚고 갈 텐데 보니까 검찰이 큐텐 대표, 티몬 대표 그리고 위메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이슈도 좀 따라가 볼까요? 네, 아마 너무나 이제 많은 그 맞아요. 기사들을 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서 류광진 티몬 대표 그리고 유화현 위메프 대표 이들이 이제 큐텐의 경영난 타계와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티몬과 위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에 이제 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그런 정산 대금을 개인 금고로 사용했다. 뭐 이런 이제 혐의로 검찰이 결국 이들 주요 팀F의 주요 경영진들 대표들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은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앞서서 손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2차례나 기각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금을 판매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어떤 투자에 쓴다든지 다른 그 위시 인수 자금에 쓴다든지 이런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33만 명의 피해자에게 1조 8,500억 원의
억 원을 받아서 챙긴 뒤에 약 1조 6천억 원 정도를 정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지금 낳은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번 해를 뜨겁게 달궜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현재 뭐 대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단 분쟁 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한 9,002명의 피해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고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주 안에 여행사와 팀F 그리고 피지사 간의 책임 분담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회사가 여행사, 팀F, 피지사 이 세 개 주체가 있는데 이 세 개 주체가 얼마씩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 마치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몇 % 과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할 예정이 다음 주 안에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목할 점은 여행사들은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사들의 책임을 좀 주장을 하고 있고 피지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서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뭐 가족 여행을 예약해서 뭐 수백만 원 피해 본 사람도 있고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피해를 본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분쟁 조정이 결렬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소비자원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소송 지원비 1억 원을 반영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팀F의 기업 회생 절차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F는 이제 오늘 그 한영회계법인이 이 팀F에 대해서 기업 존속 가치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F가 존속되는 게 나은지 청산되는 게 나은지 이것을 이제 한영회계법인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요. 법원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쓸 것이고, 또 27일까지 팀F에서는 회생 계획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채무는 또 어떻게 변제를 해달라, 이제 이런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50곳의 투자 설명서를 전달했고 이 중에 한 2곳 정도가 팀F 인수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우선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뒤에 추가로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신뢰도가 사실은 크게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이고, 또 피지사와 신용카드사가 아직 합류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과연 인수합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좀 더해지면서 시장 상황이 많이 좀 급변하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M&A 추진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해서 또 피해 셀러들, 그러니까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다른 옵션을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F 사태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큰 상승률을 보였던 통신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신 업종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반기에 특히나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견조했던 데다가 내년도까지의 실적 상승 전망이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코스피 수익률 대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주면서 시장 수익률 대비 크게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이러한 통신주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주의 상승 재료도 다양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볼 모멘텀은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출범 이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된다면 4차 산업의 패권 경쟁이 다시금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산업의 정책도 AI와 IoT, 블록체인 육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촉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투자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또 하반기 주파수 경매와 새로운 5G 요금제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뤄진다라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이 섹터 자체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이제 통신주는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2025년 내년도에는 국내 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 그리고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섹터로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한 장기 DPS 또는 주주이익 환원 규모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PBR이 낮으면서 기대 배양 수익률 이 높은 섹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통신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익 성장이 KT와 LG U+을 중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예상보다 높은 기대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신주 아래서 하나증권은 단기 주간 최선호주로 LG U+를 꼽고 있습니다. 2025년 이익 성장 전망이 두드러지는 데다가 저 PBR, 저 PER 관련주로 함께 볼 수 있고 밸류업 기대감도 높은 편인데요. LG U+는 최근에 총 주주 환원율을 60%까지 최대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통신업, 장비 업종도 함께 본다면 저 PBR과 2025년 실적 호전 기대주에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와 솔리드, RF HIC에 꼽히고 있습니다. 통신주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받쳐주는 게임주,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다 혹은 단기적인 시세 상승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하다. 여전하다. 네.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좋다입니다. 좋다. 두 분 다 오늘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앞으로 모멘텀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종목별로 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네. 사실 대장주는 사실 지금 크래프톤이 맞아요. 여러모로 보든 시총으로 보든 아니면 이익으로 보든 이제 크래프톤이 대장인데 크래프톤의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죠.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한 70% 정도가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게 사실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오늘 일단은 뭐 전전 시간인가요? 제가 한번 그 시프트 수업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좋은 일에 한번 입번했었는데 좀 아쉽게 좀 됐죠. 더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 액션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아깝게도 중국의 검은신화 50에 좀 뺏겼다는 뉴스가 전해졌었는데 우리나라 2017년도에 크래프톤의 배그 그때는 이제 블루홀이었겠죠. 블루홀의 배그가 2017년도에 처음 수상하고 약 한 6년, 7년 만에 재도전이었었는데 이 부분 좀 약간 아깝기도 하네요. 일단 지금 환율을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게임주들은 환율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 프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 있죠. 지금 현재 크래프톤이 지금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크래프톤은 보통 이제 북미 쪽이나 유럽 쪽, 서양 쪽에도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 매출이 거의 9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환경에서 지금 고환율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반대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고환율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넷마블이 예전에 그 스피넥스라고 카지노 게임 회사가 있어요. 그걸 한 2조, 제 기억으로 한 2조 4천억 정도에 인수를 했었었는데 그때 부채가, 달러 부채가 지금 상당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넷마블과 크래프톤을 환율로 인해서 보는 시선은 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뭐 게임주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딱 한 2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사실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NC소프트 우리나라는 게임주들이 신작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죠. 신작 발표일에 급락이 나오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 내년 4분기에 오픈한다라고 해서 지금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 크래프톤의 어떤 실적이 내년까지 굉장히 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잡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주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가장 크다.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게임주들 많이 사고 있는데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코스닥보다도 거래소 쪽에 있는 게임주들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게임주들 코스닥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게임주들 뭐 크래프톤, 그다음에 NC, 뭐 넷마블 이런 기업들 다 거래소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코스닥보다도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좀 굵직굵직한 게임주들 위주로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좀 약간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받쳐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는 가운데서 게임주 쪽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게임주 앞으로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게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다시금 또 실적을 좀 턴 어라운드 시키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그중에 저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넷마블과 네오위즈를 일단 탑픽으로 꼽는데 그중에 네오위즈를 또 꼽아 보았습니다. 자, 이유가 일단 뭐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다른 이슈랑도 좀 같이 엮여서 움직여야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오위즈를 골라보았고요. 일단 이 가상화폐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축 자산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이제 법안의 어떤 그런 진행을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주에서 텍사스 주에서 실행을 했죠. 그렇게 이제 법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네오위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4개의 가상자산을 발행을 한 상태이고 또 웹 3.0 기반의 게임 인공지능 플랫폼 카브의 노드 운영자로서 참여를 해서 더욱더 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두나무 지분까지도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관련,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오위즈 홀딩스가 이제 급등력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네오위즈도 일단 같은 계열이고 특히 이제 두나무 지분은 네오위즈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실적도 일정 부분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주가 또한 바닥을 다지고 이제 기준선 위로 서서히 올라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대략 한 5만 5천 원짜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1차적으로 잘 나오게 된다면 지난번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빠졌던 음봉의 중간 가격 라인까지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5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6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점 매력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증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안개가 들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안에서 우리 증시의 여러 가지 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특히 내수 소비재 섹터의 경우에는 주가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내수 소비재 섹터는 주가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들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면서 소매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이 업체들의 주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해소 시점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비 심리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 심리 악화가 장기화된다면 소비의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소비를 하게 되는 시점도 지연이 될 텐데요. 이에 따라 유통과 음식료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도가 큰 업태일수록 매출 감소 영향은 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물리적인 트래픽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시위 활동이 급증하면서 핵심 상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번 사태가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시즌에 집중되면서 외식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식자재 유통이나 주류 업체들의 펀더멘털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우려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백화점 쪽에서 명동과 여의도 중심으로 트래픽이 감소될 것 우려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하강함이 되면서 겨울 의류 수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매출에는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편의점의 경우에는 핵심 상권 내에서 점포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식 수요 감소분을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점포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정책이 또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보다 경기가 우선이라면서 지난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증시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내수 진작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 소비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유통과 음식료 업종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도가 높고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백화점 3사 그리고 식자재 유통업체인 CJ 프레시웨이의 주가 반등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 전략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내수 소비자에 집중해보는 전략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는 엔터 쪽도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이 나올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고 오늘도 하이브 4%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엔터 쪽은 또 중국이랑 엮이면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브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엔터주도 움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진 네. 않고 이제 섹터 자체가 올라가는 건데 정말 단순 논리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동방신기 군대 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SM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옛날 아닌가요? 그렇죠. 동방신기면은 네. 소녀시대 그때. 네. 그리고 소녀시대 그다음에 때. 빅뱅 다시 복귀 군대 갔다
대비했을 때 그때는 좀 약간 그 코로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단순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BTS가 내년에 한 4월 달이나 5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완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 이제 추정하는 매출이 그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매출 얼마 정도 일으킬 것이냐, 방탄소년단이 약 1조 한 8,700억 원 정도의 어떤 매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브 주주들이 사실 걱정하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관련돼서 이 노이즈가 그 하이브 주가에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좀 어떤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 부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가에 좀 녹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주주분들도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좀 안고 가자 이런 그 뉴진스로 인한 노이즈로 인한 하이브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들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하이브 일단 엔터주에서 대장주로서 일단은 뭐 최근에 시세 탄력도 나쁘지 않고 엔터주 지금 공통된 특징이 사실 실질적으로 하이브 빼고는 그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하이브가 요 정도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상승 방향 쪽으로 퍼포먼스가 좀 약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하이브를 엔터 한 4사라고 해야 되겠죠. 4사 중에 좀 제 기준에서는 원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이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서 저는 왜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면 주가 탄력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YTN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 박선수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노선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돈을 벌 수만 있다면요. 그럼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치 테마주를 네. 강하게 보고 계시는데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비중보다는 조금 이제 금액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의 비중이죠. 왜냐면 이제 금액을 너무 크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빠르게 대응하려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근데 이거는 이거 저 정정하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는 네. 거고 1억 원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각각의 좀 네. 다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일단은 뭐 많이 가져가면 좀 리스크는 있겠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네. 리턴. 네. 그래서 좀 적당한 금액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이 조금 이제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쪽에서도 이제 이탈표가 5표 이상 지금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탄핵이 잘하면 가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대선 구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송사 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제가 이제 YTN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YTN도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리면서 양봉에 실리고 딱 저항 가격인 4,600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일정 부분 눌리면서 제가 이제 지지가는 구간이라고 언급드린 3,900원짜리에 좀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지금 지지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4,600원 돌파하면 6,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YTN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책 관련주를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구도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맞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출산 관련 쪽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딱 시세가 다시금 이제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만약에 월요일 날 시세를 분출한다면 7,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쪽에서는 메가MD가 이제 후행 스팬이 지금 살짝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제가 이제 언급드린 지지라인 2,190원 정도 라인에 지금 거의 근접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매수 수급이 일정 부분 유입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190원만 재차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2,800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네. 종목이 몇 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YTN, 삼보모터스도 이번 주에 말씀해 네. 주셨고 메가MD 그리고 또 TP도 이번 주에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가방 컴퍼니까지 정책주 봐야 되고 정치 테마주 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모든 정보들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좀 그나마 내가 대응해보기 쉽겠다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정말 많지만. 그래서 제가 딱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딱 3종목만 찝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3개 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어제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온 기업이기도 한데 보니까는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라이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보통. 맞아요. 우리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착 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증착 관련된 기업들 중에 혼자만 좀 약간 다른 어떤 주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라이벌 기업이라 한다라고 하면 증착 쪽에서는 보통 삼성양이라고 하는 이제 유진테크, 그다음에 원익 IPS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삼성과의 거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중국 쪽 기업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 라이벌 기업들과 주가 흐름이 확연히 좀 다른 것은 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이 워낙 좋긴 하죠. 사실 ALD라는 이제 증착 장비가 지금 어떤 그 고난도로 만들기 힘든 장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증착하면 웨이퍼에 어떤 소위 얘기하는 절연막 같은 걸 계속 이제 쌓는 역할을 하는 게 증착 장비인데 예전에는 이제 CVD라는 장비를 썼었고요. 기상 증착이죠. 그다음에 바로 앞 세대는 이제 PVD, 그다음에 바로 앞 세대에서 화학 증착을 사용하는 CVD, 그다음에 원자층 증착을 하고 있는 ALD가 지금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주력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쪽 매출이 지금 현재 뭐 상당히 많은 매출이 해외에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에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리스키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근데 그죠. 사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지 있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선단 공정까지는 중국에 팔지 마라. 요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보면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그런 제재들을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먼저 선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는 먼 미래까지는 아니고 내년까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예년 실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과 거래를 못 한다는 것은 최대 리스크긴 하지만 하이닉스 전담으로서 벤더로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중국 쪽의 반도체 굴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적 물적 분할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취소를 했죠. 한 2달 전에. 이 부분들도 뭐 나름대로 주가에 도움이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쪽은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수급이 또 들어오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박선지 파트너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어요. TP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세. 보니까 외국인 이거 보율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오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TP가 의류 제조 회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갭과 타겟의 어떤 의류를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1,430원대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규모의 회사인 신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급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P도 같이 후발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타겟에 여력이 파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이? 상당히 많죠. 정확한 비율은 지금 제가 보진 않아서 확인할 수 없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치 테마 쪽하고도 엮여 있는데 이 임성원 대표이사 사장이 한동훈 지금 대표와 같은 현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수혜, 그리고 정치 테마의 수혜, 그리고 저평가의 수혜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다음 주 정도에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고등학교 같은 동문. 네. 네,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 동문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네, TV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윤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그동안의 한국 증시의 낙폭이 그만큼 컸다라는 점을 좀 반증해 주면서 저가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강한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을 중심으로 큰 매도는 아니었지만 1,900억 가량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기관들이 오히려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전일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면 업종별 낙폭이 좀 컸던 섹터들의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섹터들, 인터넷 섹터들이 반등을 하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와 더불어서 인터넷 기업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겪었다가 최근 좀 강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인증서 서비스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적은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주로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있을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11월 쌍바닥 저점을 좀 다지고 47,1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 이어졌지만 오늘 재차 5%가량 상승을 해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카카오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처럼 이렇게 정치적 리스크가 노골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사실 외국인은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에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주 지금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진짜 전반적으로 내일 있을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지금 앞두고 관망 심리가 조금 더 팽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니
코스닥 시장은 올랐잖아요 라고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 물론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 오늘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코스닥 시장은 제약지수와도 연동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오늘 사실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또 보여줬었던 게 제약 섹터이긴 합니다. 일단 뭐 코스피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4%대 정도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오늘 이제 배당 관련한 공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슈로 올랐었고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알테오젠이나 HLB 이런 이제 종목들부터 해서요. 파마리서치, 셀트리온 제약 이쪽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다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어서 기관이나 외인 쪽은 아무래도 좀 관망으로 가지 않았나라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뚜렷한 뭐 테마라고 한다면 오전 장 초반부터 대북 관련된 테마 섹터가 좀 부각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쪽과 여전히 지금 사이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대북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트럼프 전 정권에서 대북 관련해서 이제 북미 정책을 해왔었던 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 기대감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들어오는 분위기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도 그런 유효한 기대감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섹터 중에서는 그나마 좀 트럼프 향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아직까지는 대북 관련 섹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오늘 이제 엔터 종목들도 대거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긴 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또 들어오고 있어서 엔터 섹터들 이제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디어유나 하이브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가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디어유가 흐름이 좀 좋아서 그쪽 섹터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정치 뭐 인맥주부터 시작해서 정치 공약과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들도 약간 좀 들썩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뭐 큰 이벤트가 딱히 나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관련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좀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주중에는 한번 조정을 또 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좀 키워나가는 움직임이 오늘 금요일장에서 일단 체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계속 좀 들썩이면서 더 크게 좀 시세가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장 흐름을 좀 예의주시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시장 그래도 강세 탄력을 이어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그래도 장중에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주요했고요. 현재는 0.5% 전일 대비 오른 2,494선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닥은 더 훨씬 높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1.4%대 오름세, 전일 대비 9포인트가량 밀어 올렸고요. 수급 보면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밀어 올린 시장입니다. 1,3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현재도 집계가 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팔졌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오늘 수급이 그래도 고르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매수 주체는 개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3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시장에 정말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대응이랄 것도 할 것도 없이 양 시장이 모두 다 폭락에 나왔습니다. 다만 월요일 시장 대비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양 시장이 모두 다 올라줬고요.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한 한국 시장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으로 코스피 코스닥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지수 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 때는 2,50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 고점이 2,500.32입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계속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현재 금융 당국에서도 우리가 증권펀드를 운영을 하겠다. 그래도 금융시장에 계속해서 돈을 넣겠다, 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수급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0.49% 넘게 상승하면서 2,494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면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는데 오늘 693선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장중한 데 4%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6,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1위권부터 2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의 어제장과 다름없는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가운데 LG엔솔 1% 넘게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2.9% 넘게 상승하면서 98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폭락장에서도 낙폭을 크게 키우지 않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1.6%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도 강했습니다. 4.6% 넘게 상승세, 19만 3,4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바와 셀트리온 모두 다 양사가 강했던 장이었습니다. 기아는 1% 가깝게 상승세, KB금융 오늘도 빠졌는데 2.3%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8만 5천 원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KB금융입니다. 금융주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감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2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최근 플랫폼 쪽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강했던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1% 넘게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31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도 1% 넘게 상승세, HLB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2.4% 넘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고요. 7만 2천 원대에서 리가켄바이오는 1% 넘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도 3% 넘게 상승세 47,600원대, 엔캠은 8% 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엔캠 쪽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폭락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캠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JYP엔터 2.7% 넘게 상승하면서 74,3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엔터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 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엔터 업종 자체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JYP 엔터뿐만이 아니라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리노공업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2,6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우세했고요. 게임, 엔터, 그리고 제약 쪽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제 정치 테마주도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장의 모습이 좀 바뀌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 5시 국회에서 표결이 또 이뤄질 텐데 어떻게 될지가 지금 가장 관심 가는 사안일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 뭐 여당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현한 의원들이 7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한 명이 뭐 매직 넘버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힘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표가 꽤 상당히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서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국힘 쪽에서 내일 이제 표결 전에 또 의원총회를 해서 또 당론을 확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당론이 일단은 이번에는 표결 참여를 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여론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슈는 일단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일시적으로 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내 좀 지수 상승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좀 돌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부와 하는 쪽에서 변동성이 과도하면은 추가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정치적인 영향권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지수 방향성은 당연히 상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주목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슈 중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반도체 보조금을 9조 원 정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마이크로 실적 발표 한 번씩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함께 예의주시 해주시면은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일정도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19일에 미국 FOMC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미국 연준 쪽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이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을 때 글로벌적으로도 당연히 금리 인하 이제 기조로 가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또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맞물렸을 때 일단은 지수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적어도 정치 테마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일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뇌동하지 마시고 또 옥석 가리기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이 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주가가 많이 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 매매하실 때 변동성이 또 크면은 윗꼬리 구간에서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책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의하시면서 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음 주 시장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변동성 당연히 지금 유의해야 할 구간이고 이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봤고요.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실적 이슈 그리고 미국의 FOMC 연준에서 금리 인하 스탠스 확인해보고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종가가 너무 괜찮은 또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앞서 이제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세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데이 트레이딩 하시거나 단타 매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오는 정책 테마 종목은 YBM넷입니다. 일단 YBM넷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도 볼 수 있지만 또 더 들어갔을 때
인맥 관련주로도 또 살짝 이제 걸쳐져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서 같이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이제 온 오프라인 교육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YB 엠넷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나 B2C 교육도 확대해 나가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취업에 대한 그런 쪽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일자리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관련 종목들 봤을 때 일자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 네. 제가 이미 일자리도 관련 종목 중에서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성창투 그 종목을 또 드리기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 패턴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대성창투 못 잡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YB 엠넷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기 때문에 YB 엠넷 가지고 와봤고요. 네. YB 엠넷 이제 기술적인 구간만 같이 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YB 엠넷도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기존에 박대박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시기에도 당연히 이제 정책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냐라고 봤을 때 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12월 달에 탄핵 이슈가 있었는데 1월 달에 시세 탄력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시기였죠. 이때는 이제 집에서 온라인 이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또 많이 늘게 되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도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2년 정도 지금 박스권으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 횡보 구간은 공략하기 쉽습니다. 하단 구간에서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단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번 이제 구간대 그러니까 5,000원 구간대까지도 지금 상단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오게 된다면은 이 월봉상 박스권 상단선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를 좀 노리면서 시초가 공략주의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신다면 트레이딩 하실 때 오늘 이제 구간대 보면은 밑꼬리단 구간대 있죠. 이 구간이 이제 기준 구간으로 잡으셔서 4,0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으시고요. N자 파동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금 약정 구간대인 4,600원 구간대 재차 N자 파동으로 돌파 시도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월봉산의 박스권 상단 구간이 5,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간 1차적으로 4,600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 체크해 나가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BM 내 이제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4,600원, 손절가 4,000원 선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초가 공략주 보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교육주도 있고 미디어 쪽도 있고 지금 이 탄핵 정국 안에서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나 그런 관련 섹터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이 섹터 안에서 좀 어떤 섹터 가장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지금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단기성입니다.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국민들이 탄핵 가결되냐 뉴스 마냐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다음 주엔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반짝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미디어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 정책 공약으로 봤을 때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청년들 일자리. 최근에 또 실업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여기 안에 이제 세부 섹터가 교육이 들어간 거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지금 겪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0.6년까지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세가 탄력성 있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까지 했을 때 순차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련 종목들 공략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서 팁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압축해 봤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14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았죠. 양자 기술은 연산 속도가 매우 빨라 다양한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양자 기술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양자 연구와 산업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 정책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박사과정 학생의 절반이 외국인이지만 미국 이민법이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양자기술 시장은 매년 29.2%씩 성장해 2030년에는 15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커가는 시장 규모에 비해 부족한 양자기술 인력은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양자기술 분야 인력은 2022년 기준 약 800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시작되면 국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을 하면서 우수한 양자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마 이민 정책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 인력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뭔가 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양자 핵심 인력 1,00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영풍정밀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풍의 장영진 고문과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인 행위로 영풍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영풍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 협력 계약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풍정밀은 또 MBK가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한 점 역시 배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가 1주당 1주로 신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교촌 F&B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보통주 2,498만 2,540주에 동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해 증자 후 주식 수는 4,996만 5,080주로 늘어납니다. 무상증자는 내년 1월 1일 기준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배정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이번 무상증자는 주식 발행 초과금 124억 9,127만 원을 재원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